복잡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맥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보는 신개념 블록체인 전문 토크쇼 블록체인 똑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은아. 저는 이준규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수영은 좀 하셨어요? 수영 아직 못해서 지금 뭐 잡지가 8월 첫 주에 나오기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옛날에 G7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날도 덥고 뭐 여러 가지 그때 와인을 G7이라는 와인을 정상회담 때 냈었죠. 근데 요즘엔 G20가 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공식 화폐로는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G20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저보다 좀 더 근접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말씀 좀 해주시면. G20이죠, 그치? 20가 그 21일이죠, 21일? 22일이죠, 22일 그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반대 나라예요. 그 아르헨티나라고도 그러는 그 나라죠. 아르헨티나의 그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G20 그 정상 그 회의가 있었어요. 서밋이라고 요새 그 암호화폐에서도 서밋을 많이 쓰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암호화폐 이 소위 얘기하는 모임에서 서밋이라는 얘기를 쓰냐는 얘기를 해요. 근데 서밋이라는 거는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정상회담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새 뭐 다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이곳저곳에 다. 근데 그 G20 이제 서밋이 열렸는데 그 정상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관리하는 재무장관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재무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그 장관들하고 아니다. 그 대통령하고 수상들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재무장관격인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장 맞나요? 그렇게 오셨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겠죠. 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뭐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중심적이었던 게 아마 암호화폐의 유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 토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결론 어떻게 나냐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입각해가지고서는 아주 좋은 그렇죠. 줄기로 이제 나온 것이지만 상당히 이 돈의 흐름 현재 이제 기축통화나 그 밖에 이제 각국에서 쓰고 있는 자기네들의 근본 그 화폐를 혼돈스럽고 흐트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그냥 검토를 하고 활성화는 조금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게 돼서 그 시점에 상당히 그 암호화폐의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계속 지금 쭉 오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9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 거 같아요.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이 그렇고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제가 이 암호화폐의 블록체인에 관련된 일을 작년 말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지금 많이 진화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정부의 그 소위 얘기하는 돈과 그 다음에 경제를 이 관장하는 그 부서의 부서장과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이 잘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도 안 했을 뿐더러 소위 얘기해서 무지했어요. 일이 많으시니까 관심도 없었고. 네. 뭐 요새 뭐 자고 일어나면 이제 이슈화 되니까 공부를 지금 많이 해서 많이 그 발전 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G20이 아마 다음 파스에 모일 적에는 조금 또 틀린 답들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글누글해졌다고 그런 거지. 그동안에는 이제 경직돼서 절대 저거는 하게 되면은 사기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뭐 경제나 그다음에 뭐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다 혼돈스럽고 흐트려 놓을 거라는 이제 생각들이 팽배했는데 이제 되게 많이 소위 얘기해서 플렉서블해졌다, 이거 유연성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또 틀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소 대표님, 제가 오늘 잘 저걸 했나 몰라요, 질문에 관련된 답을. 요즘에 일이 너무 마감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네. 굉장히 좀 진이 빠져 보이시고 진이 약간 조금 오늘 왜 이렇게 안쓰럽지? 이렇게 그래요? 조금 불쌍해 보여. 복날이 진은 저번에도 빠졌다 그런 것 같은데 나의 진은 언제쯤 살려나 모르겠네. 가을이 되면 남자의 계절 때 회복될까요? 아니면 블록체인이 공용 화폐로 인증될 때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잘 가고 있죠. 예, 네.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리더십들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블록체인이나 이렇게 새로운 걸 시작하시는 쪽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당연히 기대를 했겠지만, 아니 근데 그렇게 갑자기 확 20년밖에 안 되는 걸로 공용화폐를 막 뒤집거나 이러면 당연히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 자금 세탁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근데 자금 세탁 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마약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지금도 실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세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TIS 시스템이라고 해요. 텍스 인터그레이트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1원이라도 세금을 내면요 과표가 나거든요. 과표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정확하게 알려면 과표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거를 양성화하기에는 아직 테스트가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여하간에 G20가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보자 라고 말을 한다는 건, 사실 그 조금 더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갈 때까지 지켜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앞에 나가서 진보적으로 새로운 실험을 하는 팀도 필요하고 뒤에서 이걸 잡아주는 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부침개 같은 거죠. 부침개. 왜 우리가 파전을 부칠 때 보면 이렇게 지지직 해가지고 딱 뒤집어요. 어떻게 돼요? 세 판이잖아요, 세 판. 세 판이 그냥 혼자서 자리 잡는 거 본 적 있어요? 눌러줘야 돼요. 부침개도. 그쵸? 근데 이게 묘한 게 뒤에도 안 익었는데 앞에를 뒤집으면 완전 난장판이 돼요. 그리고 뒤에가 확고하게 잡아주고 나서 뒤집으면 조금 더 확고하게 익어요,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생겨서 약간 반대와 찬성이 약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결국은 음양의 밸런스라고 하죠. 음양의 밸런스는 중간이 아니거든요. 양쪽의 무게를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생각보다 리더십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이제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이제 그 먼슬리, 그 매월 나오는 월간지 책을 이제 만드는 회사에 이제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G20의 그 경제 이제 수장과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국책은행장들은 이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강남 한복판에서 뭐 밤낮 또 건달 얘기가 나오네. 또 오늘 건달 얘기네. 건달들이 싸워요. 싸우면은 거기 다 카메라도 있고 경찰청에서 돌리는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금방 상황실에서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신고를 안 해도. 만약에 그게 뭐 파악이 안 되면은 누가 분명히 신고를 하겠죠. 막 무기를 가지고 싸우니까. 근데 그 보셨어요? 그런 싸우고서는 경찰이 출동하는 뭐 그런 것들? 어떨 때는 빨리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상당히 늦게 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늦게 왜 출동하겠어요? 짜고 친 고스톱? 아니야.
아니야. 그 머리가 너무 빨리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우리나라가 다 전부 구석구석이 다 전부 다 곰사가 있거나 곰 썩어 있지 않아요. 어떤 데는 아직도 밝고 맑고 그런 데도 있고 정의가 당연히. 살아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국가가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다 썩어 있지 않다고. 왜 늦게 오냐 하면은 어느 정도 어쨌든 이쪽도 다 둘 다 건달이니까 양민들의 피해가 아니거든. 싸움을 얘네들은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도사견들이 싸우지 않고 묶어놓으면 그 묶어놓은 그 드럼통을 찌그러뜨리는 거 아세요? 싸움 개들은 싸우질 않고서 그냥 묶어놓잖아. 주기적으로 싸우질 않고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싸워줘야 돼. 그래서 힘을 빼놔야 된다. 다 그래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쪽은 이쪽 건달하고 이쪽 건달은 주기적으로 싸우는 애들이고 양민이 다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량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늦게 오는 거는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다 이쪽하고서 해서 난투극이 벌어지고선 다 어느 정도 진화가 된 다음에 불이 어느 정도 꺼진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일망타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암호화폐에 지금 난장이잖아, 난장. 우리 알잖아요. 내가 잡지 않으니까 그냥 허구한 날 매일 뭐 서밋, 그 다음에 컨퍼런스, 그 다음에 무슨 이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미덥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장이 서로들 난투극이 벌어져 가지고서는 해가지고서는 서로 안에 자정 능력도 생기고 서로 갈름들 가고 살름들 산 다음에 이제 아마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체계 구도화 잡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망 내지는 관조를 하고 있는 거라 팔짱을 끼고서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가 아닌가 내가 생각된다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맞죠. 그리고 지금 이미 나쁘게 말하면 기득권이고 좋게 말하면 서민들을 지켜야 하잖아요.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거품이 빠지고 난 다음에 해야겠죠. 네, 둘 다 의미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블록체인이나 코인 자체보다도 사실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매매 채굴 방식의 토큰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네. 근데 매매 채굴 방식이라는 건 영어로 뭐죠? 트레이딩 마이닝? 그렇죠? 트레이딩 마이닝인데 매매 채굴 방식은 트레이딩 마이닝이 아니잖아요. 트레이딩 마이닝 스타일이라는 거지. 그죠? 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샤넬 옷과 샤넬 스타일의 옷은 완전 달라요, 브랜드가. 그래서 홈쇼핑, 쇼핑몰을 보면요. 네, 샤넬 스타일, 클로에 스타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클로에가 아니란 뜻이에요. 샤넬이 아니란 뜻이죠. 근데 매매 채굴 방식이라는 거는 매매 채굴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만들 때는 코인을 다 직접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사실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 노드를 다 볼 수 있어요. 노트를. 그때 그 노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그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 데이터를 새로운 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걸 새로 의도를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을 새로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걸 갖고 베껴 갖고 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완전 창작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창작을 큐레이팅 해가지고 이거를 편집을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글을 발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 모두가 ABCD를 발명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ABCD를 발명하지 않았지만 명작을 만들었잖아요. 세종대왕님은 글을 발명하셨지만 저희는 쓰기만 하면 되고 근데 누구나 다 명문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거래소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발전하려면 거래소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정부가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가 어떤 진짜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에 입각해서
소위 얘기해서 입출이 되고 그러는 거를 정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능력도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마케팅 전략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해가지고서는 거래소를 개설하고 이 거래소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안에 설계 내지는 설비가 돼서 해킹을 안 당한다고서는 했는데 결국 나중에 해킹 당하고 나서 거래소가 조사를 해킹을 해보면은 당한 거죠? 그 돈을 네. 들인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서는 그렇게 이 해킹을 안 당하게끔 이렇게 방어책을 쓴 게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문제인데 어쨌든 그 거래소 자체를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승인을 해주고 있나요? 허가를 내주고 있나? 그게 지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법이 애매한 거야. 그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그 민박 있잖아요. 민박의 기준 아세요? 민박? 그게 호텔이 있고 민박이 있고 그리고 뭐 공유경제 때문에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공유경제 때문에 전체가 다 흔들려가지고 원래는 이게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감사를 가거든요. 관리를 하러 가요. 근데 그게 민박의 기준이 방 9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9개 기준도 애매해가지고 이걸 분리를 해서 9개인데 그 남편 이름으로 하고 부인 이름으로 하면 18개까지 또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그거를? 원래 그 여인숙 여관 집단인가 그걸 어떻게 아버님이 그 숙박업을 하셨어요? 제가 디지털 노마드이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노마드를 처음 했었던 2016년도에 제주도에서 뭘 먹고 살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는데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식당도 있었고 만 개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엄청 거대한 식당도 있었고 그리고 숙박업소도 있었고 산장이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팔려고 내놨는데 산장? 네, 제주도에 있는 아름다운 산장인데 서귀포에 있는 근데 이 첫 번째 레스토랑 사장님이 이거 괜찮으니까 소개를 해준 거야. 1년 반 동안 안 팔렸대. 팔리지 않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게 없겠냐라고 한 거죠. 그 전까지 좀 돌아가야 되는. 근데 제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호텔과 기타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한옥기에다가 막 요트도 올려놨어. 완전 전망 끝내주고요. 여기서 디지털 노마드 뭔가 뭘 해야겠다. 애들을 불러가지고 전 세계에서. 근데 내가 스타일을 바꿔줬어요. 침대 위치도 바꿔주고 거기다가 책을 펴주고 그리고 막 수건으로 오름 모양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손댄 지 2달 20일 만에 팔렸어. 평당 1,000에. 근데 그러면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알았구나. 네. 이제 넘어가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방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뭘 고치고 하면서 관련 법규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방법도 있고. 네. 근데 일이 터져야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부 당국에서도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전문가가 그쵸. 있는데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일단 공무원들이 기존에 있었던 일이 있으니까 또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개방형 공무원을 하든지 해서 새로 공무원을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물어보든가 해가지고 이걸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지금은 데이터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데이터나 설문조사를 하려면 한 900개 정도가 넘어야 돼요. 임상실험도. 근데 지금 데이터 수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관련 법규를 또 제정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직 관련 법규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법제화 개는 안 돼 있구나.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제화 안 돼 있으니까 뭐 일이 터지면은 그때 이제 그 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속출하면은 이제 조사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뭐 하는 게 다 거의 뭐 미봉책이네 미봉책. 그러니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조금 뭐 발전하고 진화하겠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없어질 수도 있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쭉 보면은 그렇죠. 일단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20년을 이미 버티고 있었고 사람들의 야망과 꿈은 여전할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을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을 대적할 만한 코인이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요 얼마 전 어저께인가 그저께
950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950, 60만 원까지. 지금 이제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코인을 대적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한 상장을 뭐 한 1,000원이나 한 500원 정도 한 코인이 한 1,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있을까 모르겠네. 그럼 난 한번 투자해 보려고 그래. 그걸 알아보는 눈은 있으실까요? 그거 있으면 좀 뭐 좀 사놨으면 좋겠어. 그럼 몇 배가 뛰는 거야? 제가 돈에 대해서 재테크 세미나를 한 1,000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뭐 개인들이나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이제 뭐 끼고 이제 그런다. 아시죠? 네. 아빠는 물어보면 승질내실라나? 도적에 잘못되어 있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네. 지금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다 할 수 있어요. 뭐 개인들이나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이제 뭐 끼고 이제 그런다. 과학이라든가 뭐 의학, 어떤 엘리트들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